제가 이제 AI보리에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좀 부끄러워서 금방 넘길게요. 일단 도커가 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도커라는 단어는 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 부두를 얘기를 하고요. 이미지를 보시면 그 부두에서 이제 해산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두에서 뭔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도커라고 원래는 했었는데, 이 도커라는 게 이제 아키텍처 상에서는 컨테이너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름이 도커라고 이름 붙었고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컨테이너 기반 오픈소스 가상화 플랫폼이라고 해서 가상환경상에서 이제 컨테이너라는 걸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컨테이너가 뭔지 또 가상화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정확히 감이 안 잡히실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커라는 서비스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닷클라우드라는 이제 솔루션 기업이 있었고, 그 회사의 창업자인 솔로몬 힉스라는 사람이 그 파이썬 컨퍼런스 2013년도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한 이후에 기업 가치가 굉장히 많이 커져서 이제 MS가 40억 달러에 이제 인수를 시도할 정도로 그 규모가 많이 커졌고요. 계속해서 좀 숫자로 좀 제시를 해드리면, 이 도커라는 것을 일단 기술 전문가 511명을 대상으로 2016년 수행한 설문을 가지고 보면 개발 환경에서는 이미 이제 90%가 도커를 사용 중이고,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58%에서 이제 이 도커라는 걸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구글 클라우드에서 소개하는 바로는 구글의 모든 서비스는 이제 이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이제 실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파급력이 컸는지는 좀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커라는 걸 가상화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도커라는 거 말고도 이제 가상화라고 하면 좀 개발자분들이라면 익숙히 알고 계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앞에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VMware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버추얼박스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의 이제 컴퓨터 안에서 뭔가 다른 OS 혹은 동일한 OS 해서 이제 컴퓨터 안에서 또 다른 컴퓨터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보통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VMware와 그 버추얼박스라는 프로그램은 이 전 가상화라는 방식을 좀 사용을 합니다. 이 전 가상화 방식을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저희가 데스크탑이든지 랩탑이든지 그런 이제 하드웨어를 말하는 거고요. 그 하드웨어 안에서 이제 모던한 CPU라면 이 하이퍼바이저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바이저가 그 가상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이 인프라스트럭처 안에서 그 게스트 OS라고 해서 예를 들면 윈도우 PC 안에 리눅스를 설치할 수도 있고 맥OS를 설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각각 그 다른 OS를 설치하고 그 위에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돌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와 반면에 이제 도커가 어떤 식으로 개선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전가상화는 그 사용자들의 PC 안에서 그 OS를 새로 이제 설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와 반면에 그 도커는 이 인프라스트럭처 사람들의 PC에서 그 PC에 깔려있는 OS가 있을 거고요. 그 위에 도커만 설치되어 있으면 이 게스트 OS라는 걸 설치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이 가상 환경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게스트 OS 없이 돌아가는 가상 환경의 각각 그 개별적인 가상 환경을 컨테이너라고 부르고요. 각각 컨테이너는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겠죠. 네, 그래서 도커가 돌아가는 방식을 이제 쭉 과정을 보면, 컨테이너가 이제 어플리케이션별로 생성이 된다고 봤을 때 그 어플리케이션별로 이제 도커 이미지를 빌드를 하게 되고요. 그 도커 이미지에서 이제 컨테이너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 컨테이너를 가지고 실제 이제 아까 이미지에서 보셨던 그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들처럼 테스트도 자동화할 수 있고 배포도 자동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나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게스트 OS가 따로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스케일 래피들리에서 그 컨테이너를 예를 들면 컨테이너를 여러 개 쌓아서 한 번에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듯이
뭔가 고스펙의 이제 서버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그냥 컨테이너를 쌓아 놓는 것만으로도, 컨테이너를 확장하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다양한 많은 리소스를 필요한 상황을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도커가 돌아가는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발 환경 구성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AI 거리가 파이썬하고 장고 웹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발자들마다 이제 각각 개인 PC가 있을 거고요. 윈도우즈 10을 사용하시는 개발자도 있을 거고, 윈도우즈 10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윈도우즈 10 안에서 파이썬 장고가 돌아가도록 개발 환경을 세팅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근데 프로덕션 환경은 이제 리눅스 CentOS예요. 그리고 파이썬 장고가 동일하게 이제 환경이 세팅이 돼야겠죠. 이렇게 개발 환경에서 프로덕션 환경으로 배포가 되면 이제 실제로 사용자들한테 오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개발 환경에서 좀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개발 환경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어떤 개발자는 윈도우 7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용자는 맥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윈도우즈 10에서 파이썬 장고가 돌아가게 하려면 일단 파이썬이 설치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하려면 파이썬 패키지들이 이제 설치되고, 그를 위한 이제 가상 환경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몇 가지 과정이 있어요. 이게 금방 되진 않거든요. 근데 개발자가 3명이어도 이 과정을 3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는 게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낭비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프로덕션 환경조차도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세팅이 돼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플랫폼마다 상이한 개발 환경,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도 문제인데, 윈도우에서, 맥에서, 리눅스에서 다 파이썬 이 가상 환경을 구성한다든지 장고를 세팅한다든지 이게 한 개의 매뉴얼로 할 수가 없어요. OS마다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고, 예를 들면 윈도우에서는 됐는데 리눅스에서는 잘 안 돼. 똑같은 방법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도커라는 걸 잘 몰랐을 때는 이런 아이디어를 좀 냈었어요. 그냥 동일한 프로덕션 환경하고 동일한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해놓고, 개발 PC들이 접속을 해서 이 개발 환경에서 개발을 진행한 다음에, 그럼 이제 프로덕션 환경하고 개발 환경이 동일하니 배포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해서 이제 별도의 PC를 가지고 개발 환경을 세팅해서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만 제일 컸던 문제가 한 개의 개발 환경에서 여러 명의 이제 개발자가 개발을 하기 때문에 누가 수정했는데 다른 사람의 개발 환경을 잘못 수정했다 그랬을 때 뭔가 혼선이 발생하고 개발했던 결과물이 날아갈 수도 있고요. 물론 이런 문제점은 다른 기시라든지 버전 관리 프로그램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발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해봤고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VMware하고 버추얼박스 중에 개발하고 프로덕션 환경에서 완전히 라이센스가 프리한 버추얼박스를 이용해서 가상 환경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10을 이제 개발자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윈도우즈 10 PC에다가 버추얼박스를 이용해서 가상 환경을 구성을 합니다. 프로덕션 환경이 CentOS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다른 OS를 사용해서 개발을 진행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발 환경 자체도 가상 머신에 CentOS를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장고를 동일하게 세팅을 해서 개발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일단은 아까 복수의 개발자가 동일하게 이제 같은 곳을 수정했을 때 엉키는 문제도 막기 위해서 일단 버전 관리 시스템 저장소를 이용해서 저장소에 푸시를 하고, 푸시된 저장소의 최종적인 코드를 가지고 프로덕션 환경에 땡겨와서 환경을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개발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파이썬 설치하고 가상 환경 구성하고 또 패키지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 개발 환경 구성할 때도 동일하게 필요하고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필요하죠. 이거 역시 이제 불필요한 반복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전가상화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게스트 OS를 꼭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개발 PC가 한 명이면 모르겠는데 여러 명일 경우도 그렇고, 가상 환경을 구성할 때마다 꼭 OS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OS 설치가 이제 뭐 윈도우를 다시 포맷하고 다시 깔아보신다든지,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1, 20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좀 시간적인 낭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봤는데요. 가상화라는 건 포기하지 않으면서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그란트라고도 하고 베이그란트라고도 발음을 하던데, 이 바그란트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커맨드를 먼저 보여드리는 건, 이 바그란트가 얼마나 간단하게 동작을 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제 터미널 화면에서 바그란트하고 이닛 한 다음에 하시코프 프리사이즈 64라고 되어 있는데, 프리사이즈 64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우분투 버전 이름이에요. 코드명. 그래서 우분투를 바그란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닛 세팅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바그란트 업을 하면, 바그란트가 이 하시코프 프리사이즈 64라고 개발자가 지정해 놓은 걸 이제 참조를 해서 온라인에 있는 이미 세팅된 가상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세팅을 해요. 그리고 알아서 이렇게 네트워크 포트까지 다 세팅을 하고 끝납니다. 끝나면 이제 바그란트 SSH를 하면 이미 세팅이 돼서 실행까지 돼 있는 가상 머신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프리사이즈 64 가상 머신 터미널이 나타나게 되겠죠. 터미널만 보면 명령어 3줄로 가상 환경 세팅이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좀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편한 점, 바그란트의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에 바그란트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박스라고 표현하는데 이미지들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냥 뭐 OS별로만 뿐만이 아니라 CentOS의 파이썬 장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분투의 JSP 톰캣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들이 이미 준비가 돼 있어서 준비된 박스들, 혹은 준비되지 않았다면 제가 따로 박스를 한 사람이 구성을 해서 바그란트 이닛이라는 걸 하면 이제 각자 개발자 PC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명령어 3줄씩만 입력을 하게 되면 그대로 개발 PC 이렇게 개발 환경이 세팅이 되겠죠.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에 이 명령어가 다 실행이 되는데, 어쨌든 게스트 OS가 설치되는 시간하고 똑같이 걸립니다. 시간이 금방 끝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커까지 왔습니다. 일단은 도커를 왜 도입하게 됐는지를, 구조를 설명드리기 전에 도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개발자가 개발을 하면 이제 개발 소스 코드가 있겠죠? 얘를 이제 도커 이미지로 빌드를 합니다. 빌드된 이미지는 단일 단일 파일로 이제 되고요. 업로드, 다운로드, 유통이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도커가 설치된 PC 환경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도커 컨테이너라는 게 생성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스크립트를 미리 써놓고 가상 환경에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썬의 가상 환경 세팅하고 패키지 세팅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스크립트로 지정을 해놓고 이미지로 빌드만 하면 온전히 환경이 세팅된 환경이 이미지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 명령 하나로 빌드가 됩니다. 이미 이제 아까 바로 전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빌드된 도커 이미지가 있습니다. 파이썬 장고고요. 여기서 아까와는 달리 OS가 없는데 그 이유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도커 이미지 파일, 빌드된 이미지 파일을 개발자 PC들이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런만 하면 이렇게 가상 도커 이미지 컨테이너가 세팅이 되고, 컨테이너가 세팅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가상 환경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쉽습니다. 게다가 이거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게스트 OS를 설치하는 시간이 빠지기 때문에 도커 이미지를 다운받는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도커 이미지 상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OS 아니면 다른 패키지들 다 빼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가져와서 세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개발 환경 세팅은 이렇게 앞서 말씀대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커 이미지를 가지고 개발이 됐으면 완성된 도커 이미지 가지고 프로덕션 환경에 어떻게 배포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좌측에 두 개가 이제 두 명의 개발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명은 윈도우즈 10, 한 명은 맥OS를 쓰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각자 이제 리눅스 버추얼 머신이 존재는 해야 돼요. 그 안에 그 도커 이미지가 있고 그 도커의 이미지에 세팅된 파이썬 장고를 가지고 그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그 온라인에 또 도커 이미지들을 관리할 수 있는 허브가 있고요. 그쪽에 이제 이미지를 푸시를 합니다. 푸시를 하게 되면 올라가게 되겠죠? 이제 온라인 그 도커 저장소에 이제 올라와 있는 도커 이미지를 프로덕션 환경에서 이미지를 가져와다가 그냥 컨테이너를 런만 하게 되면 그대로 이제 완벽하게 돌아가는 환경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 개발 환경부터 프로덕션 환경까지 시간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노력들을 좀 했던 걸 보여드렸는데, 프로덕션 환경의 배포 후에 또 운영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그 도커 이미지를 가지고 프로덕션에 적용을 했는데, 정말로 이제 이 서비스가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요. 그런 경우에 물리 서버를 만약에 세팅했다고 하면 그 물리 서버를 동일한 서버를 한 두세 개 정도 더 세팅을 하고 로드 밸런서를 가지고 이제 그 트래픽을 밸런싱을 해가지고 그 트래픽들을 감당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CentOS의 파이썬 장고를 그냥 이런 가상화 기술 없이 그냥 무식하게 세팅을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일단 서버 여러 대를 임대하는 데도 더 걸릴 거고요. 설령 이제 클라우드여서 서버를 여러 개 올리는 게 쉽다고 해도 이 안에 있는 파이썬 장고 세팅을 또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시간을 이제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CentOS에 파이썬 장고 세팅된 도커 이미지를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단시간에 프로덕션 환경 세팅을 스케일링 업 할 수 있고요. 거기다 로드 밸런서만 달면 알아서 이제 트래픽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상황을 더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사실 과정은 아니고 저희 에어블이 제품 안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D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고 플러스 이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구성된 노드가 두 개가 있고, RabbitMQ라고 해서 AMQP 태스크를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웹서버까지 이렇게 좀 총 5개의 요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커맨드를 각각 날려서 세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이런 상황도 도커를 가지고 좀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CentOS에서 이제 프로덕션 환경을 구성한다고 가정을 했고요. 얘네들을 한꺼번에 세팅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스크립트를 우선 작성을 합니다. 내용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런 스크립트가 있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도커 컴포즈라고 하는 도커의 기능을 이용해서 일단 개별적인 노드들은 이제 각자 도커 이미지로 빌드를 다 해놓은 상태고요. MySQL하고 이제 엔진엑스는 저희가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엔진엑스하고 MySQL에서 자체적으로 도커 이미지를 제공을 합니다. 이 RabbitMQ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세 개를 제외하고 제가 따로 빌드한 건 이 두 개, 저희가 직접 개발한 두 개고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이 스크립트에 이런 설치부터 서버 올리는 것까지 다 정의를 해놓은 다음에 이 서로 간의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도 미리 정의를 해놓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커 컴포즈 업이라는 명령 한 병만 이제 치면, 입력을 하면 이렇게 완성된 환경이 구성이 됩니다. 이 도커 컴포즈 업이라는 걸 스크립트하고 도커 이미지들만 있으면 개발 환경에다 세팅할 수도 있고요. 프로덕션 환경에다 계속 배포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왔었고, 결론적으로 도커까지 왔는데, 개발 환경에서는 빠른 개발 환경 구성에 좀 이점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또 특히 이제 개발 환경을 복수로 이제 구성을 할 때 굉장히 시간 단축을 많이 했다는 점. 그리고, 네, 복잡한 아키텍처에서도 손쉽게 배포와 구성이 가능했다. 그리고 트래픽 요청이 많을 때도
손쉬운 스케일링업을 통해 이제 손쉽게 대응을 할 수 있었다 정도가 제가 이제 느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서비스에서는 괜찮은데 저희 좀 솔루션의 특성상 고객들의 환경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닥칠 수 있는 환경도 상황도 다 다르겠죠. 하지만 이 도커의 단점이 이 도커가 사용하는 가상화 방식 자체가 리눅스 커널을 공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리눅스가 아니면 실행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셨을 텐데 윈도우즈나 맥에서는 별도 CentOS든지 리눅스 버추얼 머신을 올리고 그 안에 도커를 실행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리눅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제일 큰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도커가 돌아가지 않는 환경이 좀 있거든요. 굉장히 좀 오래된 리눅스의 경우 또 도커가 실행되기 힘든데 정확히는 리눅스 커널 버전이 3.0 이하 버전에서는 도커 실행이 좀 힘듭니다. 여러 가지 좀 편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그런 제약사항이 좀 있다는 건 단점입니다. 그래서 AWS 같은 클라우드에서도 그냥 컨테이너 이미지만 있으면 쉽게 배포를 할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